언제부터인가 피로하고 침침해진 눈.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는 증상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눈이 굉장히 피로해져 시력 저하와 함께 갑자기 눈이 침침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초점이 흐릿하고 사람 윤곽도 희미하고 해가 지게 되면은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식별이 잘 안 됐으니까. 눈은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 중 하나로 다른 기관에 비해 예민해 노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노인성 안구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중 많이 알려진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질환이지만 많은 사람이 백내장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동민 원장과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눈 속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여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눈 속으로 들어온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여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노화는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수정체의 변화로 생기는 문제인데요.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좀 잘 안 보이고 불편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개 40대 중반부터 초기 증상을 느끼게 되어서 60대까지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눈에 맞는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백내장의 주된 원인은 노화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흔합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선천성 백내장의 경우 대개는 원인 불명이며 유전이나 대사질환, 자궁 내 태아 감염 같은 것들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외상이나 전신질환, 약물, 눈속 염증 등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백내장의 증상은 혼탁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데 주로 시야 흐림이나 겹쳐 보이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어두운 곳이나 야간의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무증상으로 크게 증상 없이 불편 없이 지내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긴 합니다.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증상을 느끼실 정도로 불편함이 생기신다면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혼탁해져 있는 눈 속의 그 수정체 내부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된 눈에 맞는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유난히 푸르른 수요일 아침, 국가유공자답게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을 찾은 성영학 아버님은 요즘 여기저기 다니느라 하루가 바쁩니다. 작년만 해도 백내장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눈이 불편해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힘들었던 성영학 아버님이 이렇게 건강해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눈이 안 좋았을 때는 눈이 부었고 찝찝하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또 그 안경을 맞춰갖고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글이 이래 보면은 흐려요. 앞이 흐려. 그러게 특히 밤에 야간은 더 하고 많이 흐려서 계속 눈을 비비고 또 안약을 눈도 안약도 엮고 이래 했는데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기 오게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들 위탁병원이 있는데요. 우리 보건병원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 관리를 다 못해요. 우리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으로 내정을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한번 도와드릴게요. 앞에 앉아주시고. 진료를 받기 전 검사실로 이동하는 성영학 아버님. 백내장 수술 후 정기 검사는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안압 검사와 레이저빔을 이용해 망막과 시신경의 세부적 단면을 빠른 속도와 고해상도로 스캔하는 빛간섭 단층 촬영.
그리고 시력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수술 후에 눈 망막이나 황반 등 시신경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고 합니다. 성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은 한 몇 년 전에 다른 데서 이제 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제 반대쪽 눈도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불편해지신 상태로 내원하셨고 눈 상태에 대한 정밀한 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판단되어서 백내장에 대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한 경우고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눈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예, 특별한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네. 원장님이 잘 진료해 주시고 잘 따라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눈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턱 넣어 보시고 저 뒤로 한번 쳐다보시면 됩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현재 성효강 아버님의 눈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이 검사는 눈을 최대 40배까지 확대해 눈을 정밀히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조금 자세히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내장으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인한 또 증상인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정밀하게 시력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하여서 뭐 백내장 있는지 아니면 또 있으면 어느 정도의 지금 단계인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사하신 것도 뭐 시력 잘 나오고 오늘은 이제 눈 안에 황반부 시신경도 한번 같이 확인해 봤는데 깨끗하시고 좋았고 OCT 장비로 확인한 검사에서도 황반부 시신경 깨끗하시고 녹내장이 있을 때 나타난 변화도 없고 네, 그래서 이상 없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조금 건조증만 관리하시면서 한 번씩 이제 네, 정기 하면서 검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조가 하면서 대대요. 네네네. 하루 한두 번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때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쓰시면 아마 조금 더 나으실 거고요. 그 약 그대로 쓰시면서 이제 또 다음 일정에 한번 정기 검진하시고 혹시나 뭐 중간에 다른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내원해서 경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백내장 수술이 되어 있는 상태셨는데 최근에 조금 시력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눈을 보러 오신 상태였고요. 뭐 검안 결과 그 시력이 떨어진 눈에도 백내장 이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고 보통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노면 백내장으로 판단되어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기 전에 수정체의 혼탁이 있는 모습에서 현재 수술 후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된 상태로 현재 뭐 시력은 1.0으로 잘 나오고 뭐 생활하는데도 크게 불편 없이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 굉장히 밝아요. 앞이 환하게 잘 보여요. 수술도 잘 했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하라는 대로 안약도 잘 엮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눈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역시 기분이 좋아요. 백내장으로 어제 오른쪽 눈 수술을 한 백형진 씨는 오늘 왼쪽 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후 바로 밝아진 세상에 너무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수술을 앞두고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설레하는 모습인가 봅니다. 하여튼 이제 최근에 와서 백내장이라는 걸 알았는데 저는 안경 낀 지가 한 40년 넘었어요. 한 1년, 2년 전부터 뭐 초점이 흐릿하고 하여튼 글자도 잘 안 보이면서 사람 윤곽도 희미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미세먼지처럼 딱 하면 막 그냥 뿌해가지고 이랬어요. 아, 이게 뭐 안경이 잘못됐나. 뭐 백내장은 생각도 못하고 어제는 좀 불편한 이물감 같은 거 좀 눈에 좀 뭐 티가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하더만 하룻밤 이제 시키는 대로 뭐 안약을 많이 넣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없고 또 이제 한쪽 눈을 감고 한쪽 해보니까 확실히 잘 보이고 일이 좋은 세상을 갖다가 좀 빨리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후유증도 없고 하여튼 해라는 대로 하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진행돼야 하는데요. 각막과 망막, 시신경까지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수술할 왼쪽 눈에 대한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수술 시 눈 안에 삽입할 렌즈 도수 등을 선택할 때 참조할 안축장 길이를 계측하는 검사인 초음파 검사도 진행됩니다. 수술 전 검사는 크게 전반적인 눈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와 눈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 이외에 다른 질환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백내장에 대한 수술을 바로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를 먼저 진행하거나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이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분의 연령이나 눈 상태, 직업, 취미생활 등에 따라서 적합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 전 정밀한 검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많이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번 여기 턱 나와 보십시오. 깜빡하셔도 됩니다. 어제 수술한 오른쪽 눈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고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형진 씨. 지금 그의 상태는 어떨까요? 오른쪽 수술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오른쪽에 넣은 인공수정체는 이제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 원거리 그다음에 한 중간거리까지는 좀 잘 보이고 어느 정도 근거리도 좀 볼 수 있는 렌즈고 오늘 반대쪽도 같은 렌즈로 이제 진행해서 그렇게 두 눈 다 하시면 또 훨씬 더 좀 원거리, 중간거리 뭐 어느 정도의 근거까지 볼 수 있게 되실 거라서 아마 생활하는데 훨씬 편하게 이제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한 번만 더 수고하십시오. 네. 백형진님 같은 경우는 조금 한 2년 전 정도부터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조금 그냥 이제 참고 지내시고 계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내원하셔서 저희가 뭐 눈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해보니 뭐 다른 이상은 없으셨고 그 나이에 맞는 정도의 이제 백내장이 진행되어 있어서 백내장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어제 뭐 한쪽 눈은 수술 진행하였는데 일단 잘 마쳤고 이제 오늘은 또 반대쪽 눈을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센터로 이동한 형진 씨.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저만 마취 안약으로 마취를 진행하는 것도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의 검은 자나 흰 자에 작은 구멍을 만든 후 이곳에 초음파 기구를 삽입해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흡인하고 그 자리에 수정체와 유사하게 생긴 영구적인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요. 형진 씨는 오늘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는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시력이 중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교정 렌즈로 수술 시 원하는 시력에 따라 두 눈의 거리를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혼탁해져 있는 수정체 내부의 내용물을 잘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를 잘 삽입해서 이제 수술은 무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하루는 조금 이제 약 넣고 휴식하시고 내일 아마 다시 검사해보고 또 그대로 잘 회복시키면 아마 편안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술 후에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의료진이 알려주는 눈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회복이 빠르겠죠. 뭐 요즘 취미생활로 하는 일은 이제 운동들 특히 골프나 뭐 탁구나 이 작은 공들이 좀 안경 끼고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뭐 이래 좀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쪽을 해보니까 산뜻하고 취미 활동에는 좀 집중하고 핸디나 이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상쾌한 봄바람이 부는 수요일 아침, 한도원 씨의 아침은 무척 분주합니다. 손녀의 등원 준비가 한창인데요. 정신없이 바쁘기도 하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네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집을 나서는 도원 씨.
유치원 버스로 향하는 이 길이 참 평화로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불편해 내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고 하네요. 다녀오겠습니다. 정신없었던 등원 전쟁이 끝나고 여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이곳은 한도원 씨의 작업실입니다. 손녀를 등원시키고 집에 오자마자 그녀가 하는 작업, 바로 펜화인데요. 백내장으로 눈이 불편했을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 해내는 모습이 참 멋져 보입니다. 그때 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눈 뜨고 다니기도 좀 힘들었었어요. 운전을 늘 했었는데 운전도 전혀 못했고 그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어요. 눈에 상처도 많았었고 눈 안에. 백내장 플러스 모든 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시력이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작업을 끝내고 외출 준비를 하는 도원 씨. 오늘 안과 진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계기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고 하네요. 1시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한 도원 씨는 그래도 즐겁기만 합니다. 수술한 후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졌다고 하는데요. 문화센터에서 펜화도 배우고 수어에 피아노까지 요즘 못했던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 상태가 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백내장도 너무 급속하게 오고 해서 기존 진료를 하시는 이제 원장님께서 대학병원을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했는데 저는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진료 기록도 있고 해서 그 병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했었어요. 병원에 여러 분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의논을 회의를 하셨어요. 다들 좀 회피를 하셨는데 신동민 원장님께서 저 부르시더니 믿고 맡기면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신 원장님은 믿었죠. 그래서 신 원장님께 이제 신 원장님 하시는 대로 따라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원장님. 별일 없으셨어요? 네. 눈 상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통로와 보시고요. 30년 전 라식 수술 후 그때부터 눈 상태가 안 좋았던 도원 씨.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백내장 수술을 해준 신동민 원장을 찾아 이곳까지 왔다고 하네요. 네, 됐습니다. 바로 앉으시고요. 네. 일단 뭐 오늘도 조금 건조해 보이긴 하시거든요. 네. 좀 어떠세요, 생활하는 거는? 이제 봄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건조해진 것 같아서. 네. 하여튼 뭐 검사 결과는 크게 뭐 나쁘진 않으신데 네네. 제가 봤을 땐 좀 아직 조금 건조증은 있으시니까 그래서 보면 오늘도 조금 이렇게 건조하셔가지고 네. 여기 보면 좀 각막에 점상 각막염도 조금 있으시고 네네. 뭐 예전에 있던 요거는 각막 혼탁은 아직 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시고 계시던 약들은 그대로 조금 잘 써주시고 아무래도 네. 이제 보는 것들 뭐 막보나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런 네네. 것들을 너무 오래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눈을 좀 더 많이 말라서 건조해지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하실 때 중간에 자주 깜빡깜빡 하시고 뭐 눈물약도 좀 자주 써주시는 게 좋고 네. 우리 평소에 맨날 말씀드리는 그 우리 눈꺼풀 관리하는 거 찜질하고 네네네. 조금 네네. 잘 세안하는 거 그것도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뭐 어쨌든 건조증 관리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네. 얘기해 주신 거 네. 찜질팩 네.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예. 하세요. 네. 매일 할까요? 매일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잘 하고 안약 잘 사용하고 그러면 다음 정기 검진 때 뵙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도훈님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이제 불편해서 오셨을 때 진단은 이제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 정도에 이제 라식을 받았던 분인데 그 당시 이제 조금 굉장히 심한 건조증으로 인한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건조증에 대한 이제 치료를 조금 열심히 하셨던 경우고 그렇게 이제 건조증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컨트롤이 된 다음에는 뭐 저도 한동안 못 뺐는데 또 조금 시력이 다시 불편해지셔 가지고 내원하셨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검사해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백내장이 조금 진행되어서 시력이 떨어지고 불편해지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막에 라식 수술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또 조금 심한 건조증, 또 그것으로 인한 각막 혼탁도 조금 있는 상태여서 백내장 수술을 계획할 때 조금 까다로운 이제 우리가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었고 눈에 맞는 이제 인공수정체를 결정하는 거, 또 어떤 종류의 이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환자와 되게 오랫동안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이 이제 취미 생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또 환자분이 강력하게 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원하셨기 때문에 원거리, 근거리 다 좀 볼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시고 있는 이제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도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뭐 후발 백내장, 망막의 다른 질환도 가끔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서 시력이라든지 안압, 시신경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 눈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을 예방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방법이니까 정기적으로 반드시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기대는 안 했어요. 50% 정도만 괜찮아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결과가 너무 괜찮아졌어요. 병원에서 시켜주는 대로 약 꼬박꼬박 넣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로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삶이 이제 격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계속 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림이었거든요. 그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작품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전을 열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눈 상태가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의 발생 여부와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시력과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안과 전문의가 집도하는지, 충분한 검사 및 수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다양한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 맞춤 수술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의 노화는 국내 50대 이상 성인 2명 중 1명에게 발생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백내장은 노안과 초기 증상이 비슷해 백내장 발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백내장을 방치하면 시력 저하로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기적인 검진으로 우리의 눈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통증.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과 허리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경추 조직에 무리가 가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경추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아팠고 특히 허리하고 고관절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목 뒤로 점점 올라오면서 어깨가 심하면 통증이 심하면 두통을 유발시키고 경추 질환은 근육이나 인대 염좌나 손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의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추를 지나가는 신경은 여러 근육과 연결돼 감각 이상이 발생하거나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턱관절은 경추 2번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추 2번이 틀어지면 턱관절의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돼 턱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에도 영향을 미쳐 턱관절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추동진 원장과 경추 2번 문제로 나타나는 턱관절 장애와 다양한 질환,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2번은 사실은 세 가지 방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신 척추의 기준축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우리 척추를 보면요. 목뼈에서부터 등뼈, 허리까지 이어진 이 전체 척추뼈들은 사실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되어 있는 척추뼈들은 사실은 다혈근이라는 근육에 의해 가지고 움직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다혈근의 모양이 사선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체 척추를 서로 연결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 다혈근이 사선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의 특징은 어느 한 특정 위치의 척추뼈의 위치가 한쪽으로 움직이면요,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척추는 그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혈근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 여기에 집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경추 2번이거든요. 경추 2번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이 되게 되면요, 그 아래쪽에 있는 전체 척추는요, 경추 2번이 이동되어 있는 회전 방향에 맞춰서 전부 다 미세하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 2번은 전신 척추가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시작점, 바로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첫 번째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경추 2번은 우리 두개골을, 우리 머리뼈를 밑에서 딱 받쳐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해요. 경추 2번이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요, 우리 두개골은 항상 기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머리뼈의 무게 중심에 맞춰 가지고 우리 머리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조절해 주는 게 또 경추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추 2번이 틀어지게 되면요, 우선은 전신 척추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특히 목에서는 뭐 일자목이든 거북목이든 아니면 일자 허리든 아니면 척추가 휜 척추 측만증이든 아니면 허리 디스크 아니면 목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까지도 저 경추 2번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유발되는 그런 병들인 거예요. 경추 2번은 턱관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턱관절이 움직임에 따라서 경추 2번이 함께 움직이는, 그러니까 서로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턱이 미세하게 어느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그 틀어진 상황에 맞춰서 경추 2번도 틀어져서 그 턱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되고요. 반대로 경추 2번이 미세하게 틀어져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앞에 있는 턱의 위치도 미세하게 틀어져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추 2번과 턱관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며 두 개를 함께 하나의 구조물로 이해해야지만이 턱관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봄꽃 향기가 가득한 목요일 아침, 환한 표정으로 남편과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듯한 김명순 씨는 요즘 신혼처럼 행복합니다. 통영에서 이곳 부산까지 한의원 진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늦지 않게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통증으로 입을 크게 벌리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치과에서 턱 주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목하고 어깨하고 조금 아팠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밥을 먹다가 상추 쌈을 삶았는데 입을 불기 가지고 상추 쌈 그게 이제 이렇게 크게 들어가나 놓게나 턱이 이렇게 갑자기 이래
예, 벌리는 순간에 이리 턱이고 막 이래 아프면서 벌리지도 못하면서 똑똑똑똑 소리 나면서 안에 이리 근육이 좀 뭉치딱 할까. 예, 씹어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음식을. 그래 딱딱한 음식을 일절 못 먹었어요. 딱딱해 밥도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여튼.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삼시 세끼를 죽만 먹었어요. 죽을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턱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턱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진짜로. 턱은요? 예, 이제 아프지도 않고요, 어머니. 예, 이 아픈 것도 이제 호전되고, 예. 이제 벌기는 것도 좀 벌기고, 예. 그 어깨는 좀 어떠세요, 어머니? 어깨가요? 어깨도 많이 좋아졌어요. 턱하고 계속 균형을 잡아가면 어깨뼈가 조금씩 정상 위치로 움직여져서 그 아픈 것도 이제 나중에 사라지게 돼요. 오늘도 그러면 치료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김명순 어머님이 처음에 올 때는 전형적인 턱관절 장애로 왔습니다. 그래서 턱의 통증, 턱이 잘 안 벌어지는 것, 그리고 소리가 나는 것, 요 세 개의 증상이 턱관절의 기본 증상이거든요. 그 기본 증상을 다 갖고 오신 그런 경우였습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턱뼈가 뒤틀어져 있어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얼굴을 봐요. 여기서 정면에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 턱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위에 치아 중심선과 아래 치아 중심선이 어머님이 조금 안 맞아요. 예. 치아 중심선은 지금 밑에 이 치아가 왼쪽으로 지금 조금 돌아가 있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조금 특이한 문제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전체 얼굴을 보면요. 턱의 위치가 전체 얼굴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목에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턱의 위치가 우측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있는 두 번째 목뼈를 만져보면 어머 이거 또 아파요. 여기가. 맞죠? 여기는 별로 안 아픈데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여기가 또다시 이렇게 뒤틀어지는 거예요. 턱의 균형이 안 맞는 바람에 목까지 같이 이렇게 안 맞아지죠. 그래서 다물어 보세요. 자, 어머니 밑에 이를 바깥으로 뺄게요. 밖으로 더 빼시고요. 더 빼시고요. 예,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 더 됐어요.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 됐어요. 이렇게요. 여기서 다시 고개를 돌려봤더니 이것도 안 맞아요. 예, 여기가 여전히 아플 거예요, 어머님. 예, 이제 요 낫장을 오른쪽에 덧대 올리게 돼요. 다 물어보세요. 자, 다시 앞으로 또 빼고요. 조금 더 빼고요. 왼쪽으로 어머님. 왼쪽으로. 됐어요. 그렇게 꽉 물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고개가 이제 잘 돌아가요. 돼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렇게 중심선의 위치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턱이 우리 목뼈하고 균형을 잡는 그런 케이스예요. 어머님은 우선은 턱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턱뼈가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경추 입원하고의 균형이 깨져 버렸었고 그 상황 때문에 턱에 그런 세 가지 기본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턱뼈의 위치를 경추 입원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턱관절 균형요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턱관절 균형 요법은 빠져나온 턱 디스크를 정상 위치로 회복시켜주고 턱관절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치료인데요. 명순 씨는 하계 중심선이 맞지 않아 턱관절과 경추 입원의 전후 중심축을 맞춰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교정을 받은 후 치료실로 이동한 명순 씨. 오늘은 뜸과 침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정 치료와 한방 치료를 함께 받고 나면 턱과 목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다고 합니다. 뜸 치료를 받은 후 침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기혈 순환을 촉진하는 침 치료는 어혈을 제거하고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깨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추 입원을 중심으로 있는 목뼈의 균형을 맞춰줘야지만이 어깨뼈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추 입원이 어깨의 통증의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턱관절 통증의 원인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턱관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추 입원하고의 균형을 잡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깨뼈의 균형을 함께 맞출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치료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명순 씨.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명순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미역국을 먹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하루하루가 참 즐겁습니다. 저기 이제 아픈 부위가 좀 없어졌고 딱딱거리는 것도 없어졌고 그래 이제 입을 좀 많이 벌릴 수 있어가지고 먹는 게 좀 수월하지. 뭐 밥 같은 거 뭐 이만한 거는 다 먹으니까 입도 많이 벌리시고. 그동안 좀 못 먹었던 거 좀 먹고 많이 좀 먹으면서 이제 그래 이제 살고 싶어요. 진짜. 얼굴에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으로 한의원을 처음 찾았던 김소윤 씨는 그때 당황했던 상황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얼굴 근육이 왼쪽으로 모두 당기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심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꾸준한 치료였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아팠고 특히 허리하고 고관절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전기 전체적으로 얼굴이 찌릿찌릿 전기가 왔었는데도 지금도 그것도 많이 호전이 많이 됐고 5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으로 제가 한쪽 옆구리에 제가 호스를 꽂고 있어요. 이제 자세가 안 좋다, 틀어지다가 자세 교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옆에 옆구리 이것 때문에 다 거절을 다 당했어요. 제가 다니는 마다. 근데 제가 또 우연찮게 제가 서울에 이제 무슨 한의원을 보다가 다니다가 근데 그것은 솔직히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기가. 먼저 여기 와서 먼저 이쪽으로 왔을 건데 그쪽 제가 또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이라서 또 다시 옮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자꾸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제가 오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새 날씨 좀 춥죠, 오늘은요. 네. 예. 좀 컨디션은 어떠세요? 컨디션은 오늘도 조금 또 좀 괜찮아요. 괜찮고요. 예. 턱 통증은 좀 어떠세요? 통증은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허리도 좀 이젠 좀 낫죠? 허리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예. 거의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지금 1시간 이상 정도 앉아있고 신랑이 뭐 놀랄 정도로 니 오늘 오래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또 잘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자, 오늘 한번 치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김소윤 님이 처음 내원했을 때 왼쪽 턱의 통증을 호소를 하셨고 동시에 왼쪽 얼굴이 한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 얼굴로 전기가 지리리 통하는 그런 통증을 호소를 하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허리뼈와 엉치뼈와 고관절의 통증이 심해가지고 조금 오래 앉아있으면 그 통증 때문에 앉아있기가 힘들다 그렇게 내원하고 오시게 됐었죠. 40회 정도의 치료가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이 된 지금 상태에서 보면 턱의 통증은 사실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고 특히 얼굴이 땡기지거나 아니면 지리한 느낌, 전기 통한다는 느낌은 사라졌고 장시간 앉아있지 못했던 허리나 고관절 문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1시간 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균형을 계속 잡으면서 이제 앞으로 그 균형이 계속 유지되게끔 이렇게 치료해 나가긴 하겠지만 또 무리를 하거나 체력이 많이 소진되게끔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균형이 쉽게 잘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한번 지켜보면서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깎이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하면서 치료를 쭉 해나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교정을 하도록 할게요. 힘을 편안하게 그대로 빼고 계세요. 네. 자, 힘을 편안하게 빼시고요. 됐습니다. 교정이 끝나면 표준형 장치를 착용하고 병원 안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는데요. 표준형 장치는 턱관절 위치가
원래 관성대로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위아래의 치아 악력이 턱 관절에 가해지는 힘에 완충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측정지를 가지고 입안에 물려서 턱을 정확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서 경추변하고 균형을 잡는지를 찾게 되는데요. 이때는 측정지 한 장의 두께가 0.05mm 정도 됩니다. 턱의 위치의 변화를 계속 시켜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찾았을 때 그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첫 번째 유지장치가 필요합니다. 측정지를 빼고도 턱이 경추 입원하고 정확한 균형 위치가 지속이 되게끔 유지장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유지장치가 바로 맞춤형 장치인 겁니다. 맞춤형 장치의 특징은요, 현재의 정확한 턱과 경추 입원의 균형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턱의 위치와 목의 위치에 대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 뇌에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요, 지금의 턱과 경추 입원의 균형점을 정확하게 맞추어도 이 위치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어색해 여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쭉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맞춤형 장치를 가지고 그 위치를 고정시켜 잡아놨다 하더라도 최소 10분에서 정말로 길어봤자 30분 안에는 전부 다 균형점이 다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형 장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표준형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상 경추 2번을 중심 위치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평상시에 계속 물게끔 시키고 이 장치를 가지고 적절하게 목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보행 운동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마음대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허리 이렇게 잘 앉아있지는 못했는데 지금 1시간 이상 정도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몸이 조금씩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좋아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아프고 나서부터는 좀 더 먼 거리를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도 여행을 잡아놓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무리가 되지만은 가고 싶어요. 이제 몸이 더 좋아지면 진짜 이제 조금 멀리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솔직히. (50대부터) 어깨와 목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신병규 씨는 요즘 살 것 같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두통뿐만 아니라 턱관절 장애와 귀 주변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절망적이기만 했던 상황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40대 초반에 좀 몰랐는데 한 50대 중반쯤 오니까 점점 여기 50개는 오는 것처럼 그래 오더라고요. 주로 물리치료하는데 크리닝 병원이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그래서 가보니까 목 디스크 증세가 좀 있다. 50개는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오는 현상인데,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고 최근에 한의원도 가서 침도 맞아보고 그 도저히 그 효과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떠세요, 아버님? 지금 7번째인데 예. 그 많이 지금 어지럼 증세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예. 또 목 그 어깨 통증이 예.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좀 같습니다. 사라지고 있죠. 예. 턱에 불편한 것들도 예, 많이 맞습니다. 사라지고 있죠. 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 턱관절이 좀 아픔이 예. 좀 많이 줄어들었고 예. 원장님께 몸을 맡기시니까 좀 예. 완치가 되러 좀 100%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 95%까지는 좀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치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신민규 아버님께서 목 디스크 때문에 오시게 됐는데, 이게 목 디스크가 좀 오래되셨더라고요. 원래는 50대 때부터 목 어깨가 아팠는데, 그리고는 목 어깨가 조금씩 더 심하게 아파지면서 두통같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턱 주변이 통증이 생기면서, 그리고 턱 이
이 입술 쪽 근처로 자꾸 떨리는 증상, 그러면서 땡기는 증상들이 같이 호소를 하셨었죠. 화학의 중심이 안 맞으면 경추 2번이 지속적으로 뒤틀어지고 나머지 경추들도 경추 2번이 틀어진 방향으로 함께 틀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하부 경추에 걸리는 힘에 좌우 균형이 무너지면서 디스크가 한쪽으로 빠져나오게 돼 목과 어깨의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목뼈가 어느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틀어져 있게 되면 밑에 있는 목뼈들도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이 지속적으로 틀어져 있게 되고, 그 상황이 좌우의 하중의 차이를 만들어 버려서 목뼈를 꺾이게 만들게 되고, 그 꺾인 상황이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힘이 밀려나가는 힘이 작용하게 되어서 디스크가 밀려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의 원인은 2번 뼈가 경추 2번이 한쪽으로 뒤틀어 버린 게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경추 2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똑같이 전방에 있는 턱 관절에 대한 운동축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 디스크를 만들었던 경추 2번의 뒤틀림이 동시에 앞에 있는 턱뼈의 위치를 같이 틀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생긴 원인이나 목 디스크가 발생한 원인이나 모두 다 경추 2번의 뒤틀림에 의해서 유발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목 디스크를 고치기 위해서도 경추 2번을 턱관절에 맞춰서 정상 위치로 이동을 시켜야지만이 목 디스크가 해결이 되고요. 동시에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이 곧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교정 치료가 끝난 후 환자에게 맞는 구강 교정 장치를 사용해 운동을 하는데요. 턱관절을 중심으로 전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턱관절과 경추의 틀어짐을 교정하게 됩니다. 통증이 좀 줄어들었어요. 뼈도 줄어들고 목도 줄어들고 좀 뭐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야간 보완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아픔이 있을 때는 평상시에 어지럽고 활동하기 힘드는데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7번째 치료를 받았지만 그 어지럼증도 증세도 없어지고, 나이 이미 60이 넘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은 좀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80%가 사실 척추하고 관련된 통증들입니다. 그런데 이 척추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제일 중요한 곳이 경추 2번입니다. 경추 2번은 전신 척추의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면서 동시에 전신 척추의 균형을 유지하게끔 하는 중심점에 해당되는데요. 경추 2번의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척추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어떤 불편함에, 척추와 관련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런 경추 2번의 균형을 바로 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은 빠른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내 몸이 전하는 신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